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힘찬 하루 시작하시고요. 오늘은 친구들과 좀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친구들과 좀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보통 좀 사교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염려하시죠. 네. 학기 중에 또 학부모 상담 기간 중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 예.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지, 잘 놀고 있는지 꼭 물어들 보시죠. 예. 특히 저학년 학부모님들의 경우 이제 학교 생활 초반에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안심들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친구들과 사귀는 걸 이제 어려워할까봐 이제 엄마들끼리 모임도 만들고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뭐 캠핑을 가시거나 그렇게 같이 놀러 가기도 하시죠. 그렇게라도 해서 뭐 잘 어울리면 이제 걱정이 없는데, 우리 아이가 좀 왕따를 당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왕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친구들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주 혼자 있는 상황이 될 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모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아이들마다 다 고유한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는 의도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아니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걸 선택한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있지요. 그런 상황이 그냥 더 편하다고 느끼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관계 맺기를 회피합니다. 표면상으로는 또 의도적 회피일지라도 이건 역시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일단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의 경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살펴볼 것은 애착 형성입니다. 애착 형성이라면 이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을 말하는 건데요. 이때 애착 관계는 주로 만 3세 이전까지의 관계를 말해요. 대인 관계에 기본적인 신뢰감을 갖추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누군가와 맺는 애착 관계는 사실 전 생애적으로 영향을 줘요.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뭐 할머니, 삼촌, 이모 등 자신을 전적으로 돌봐 주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애착이 형성되면 타인에 대한 신뢰와 안정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초등학생이면 이제 만 3세는 훨씬 지난 거지 않습니까? 예. 만약 우리 아이의 친구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이 애착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단 불완전한 애착이 원인이 돼서 이게 초등 시기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면 사실 이 아이들의 경우 이미 유치원 시기부터 비슷한 양상을 보였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에 대한 소유욕이 유달리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친구가 생기면 나랑만 놀아야 되고 다른 친구가 노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화를 내거나 결국은 다시 혼자인 걸 선택하죠. 또는 끊임없이 어떤 사탕이나 장난감 등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으로 다른 친구들의 환심을 사는 데 집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는요, 사실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까를 고민할 시기가 아닙니다. 엄마와 아이, 또는 아빠와 아이, 또는 할머니와 아이, 이렇게 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귀담아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랄까, 마치 내가 온몸으로 너가 하는 말을 지금 들어주고 있거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이에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눈도 마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너가 하는 말은 무척 소중한 말이고 내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강한 의지의 느낌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애착이 형성이 돼요. 사실 초등 시기는요, 애착이 아니라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애착을 형성했던 경험과 기억이 없이는 이런 분리를 이루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아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온몸으로 너의 말을 듣고 있다는 그 느낌, 이제 상당히 집중과 몰입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치면 저절로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겁니다. 애착을 형성한 경험을 했다는 건 이제야 이제 마음 근육이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자, 근육이 있다고 해서 바로 걷거나 뛸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애착이 형성되었다는 건 이제야 다른 사람을 나의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애착 형성이 없을 때는 사실 시선을 상대방에게 두지를 못해요. 즉 상대방의 말투나 몸짓, 표정 등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죠. 이제 애착을 형성한 경험이 있은 뒤에야 그제서야 이제 시선을 상대방에게 두고 그 시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사실 초등 시기의 친구들과의 관계는요, 대부분 인지력이 아닌 정서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상대방의 정서를 읽지 못하면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늦었지만 우리 아이가 애착 관계를 경험하게 해주는데 집중했다면 동시에 이제 타인의 정서를 읽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타인의 정서를 읽는 과정,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자, 정서를 읽을 수 있게 하려면 본인의 정서감을 높여야 돼요. 간접적인 방법들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근데 효과는 좋습니다. 자, 식물 키우기. 예, 정서감 높이는데 아주 좋아요. 애완동물 돌보기.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공감력을 높여주는 동화책을 자주 읽어주기. 예, 그 어감이나 정서를 담아서, 느낌을 담아서 책을 읽어주고 등장인물의 어떤 표정도 해보고 그렇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정서감을 높이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의 정서를 엄마나 아빠가 자주 알아차리고 되짚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신체적 욕구들을 알아차리고, 예를 들면 배가 고픈지, 뭐 추운지, 더운지, 아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감정으로 넘어가서 슬픈지, 우울한지, 외로운지, 화나는지, 억울한지 등도 자주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타인이 나의 감각이나 욕구, 정서를 읽어주는 경험을 하면 결국 우리 아이도 비슷한 상황에서 타인의 욕구나 정서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단순히 어떤 스킬을 가지고 친구들과 좋아지는 방법을 찾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처럼 애착관계 형성, 그리고 이제 정서력 높이기, 이런 과정들을 조금 뭐랄까 시간이 길더라도 조근조근히 뚜벅뚜벅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친구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 지금 일단 우선은 애착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원인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영유아기에 이제 보호자와의 애착관계를 잘 형성한 아이들이 있어요. 잘 형성했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인지적인 활동에만 중심을 둔 채 생활에 노출이 되면 친구 관계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인지적인 활동, 혹시 뭐 조기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기 교육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죠. 이런 겁니다. 조기 교육 중에 인지적인 활동과 비인지적인 활동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데, 인지적 활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중했을 때 이런 경우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학습적인 면에서는 탁월한데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놀 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혼자 놀거나 혼자 책 읽는 걸 선택하죠.
그럼 초등 입학 전에는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하다는가? 조기 교육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입학 전에도 인지적인 학습 필요합니다. 예, 간혹 학교 입학 전에는 그저 노는 게 좋아하면서 막 놀리기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모든 발달 단계마다, 그러니까 조기 교육이 아니죠. 발달 단계마다 인지력 및 비인지력을 모두 다 교육하는 기회를 갖는 게 좋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건 동물이야. 동물 중에서도 뭐 토끼고 고양이고 뭐야. 저건 뭐 찰흙이야. 저건 모래야. 저건 자갈이야. 이렇게 어떠한 알고 있는 상태, 무언가에 대해서 지식을 알려주는 것들을 이제 인지적인 활동이죠. 여기에만 중심을 두면 이제 알고 있는 것만 많아지죠. 그런데 그것이 입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움직여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죠. 자, 저건 토끼야 라고 말을 하고, 저건 찰흙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제 찰흙으로 그 토끼도 만들어 보고, 뭐 사람도 만들어 보고, 그 만든 걸 가지고 또 상상을 펼쳐서 놀이를 하고, 놀이를 하면 무엇이 되냐면 내가 만든 것이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고 소꿉놀이를 하죠. 이렇게 인지한 것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공간적인 활동을 병행하면 타인 관계력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큰 힘이 돼요. 자, 친구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관련된 케이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런 겁니다. 그 친구라는 단어 있잖아요. 거기서 친자가 한자로 이제 친할 친자를 씁니다. 서다립자에 이제 아래 나무목자가 붙어 있고요. 친할 친자가 서다립이 있고 아래 나무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볼견자가 붓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뭐냐면 서 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 있어요. 서서 볼견자 보는 겁니다. 예.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서 봐요. 뭘 볼까요? 뭘 볼까요? 예. 누군가 그리운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어디쯤 오고 있나라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이게 친할 친자입니다. 예. 우리 아이가 친구와 잘 사귀려면요.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서서 오고 있는 누군가를 보고 싶을 정도의 그리움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 그리움의 첫 번째 대상이 부모님이 되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친구를 만드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그리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추억의 시간을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많이 가지시길 당부드려요. 예, 그냥 코로나라고 해서 집에만 있어라 하시지 말고요. 안전한 곳, 안전한 장소가 있으면 같이 잠깐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무언가 작은 그리움을 좀 우리 아이에게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등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